여러가지 결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파키스탄 공군의 중국산 주력 전투기 JF-17 40%가 이륙 금지당하다?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KKMD를 진행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오늘 준비해본 소식은 2020년 11월 5일 유라시안 타임즈에 게재된 기사 내용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작해서 만든 전투기 JF-17에서 구조적 결함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어 40% 정도의 JF-17 전투기가 이륙 금지 상태에 놓여 있다는 내용입니다. JF-17은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FA-50과 자주 맞닥뜨리는 기종으로 F-16과 거의 비슷한 크기이며 그보다 작은 FA-50은 체급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성능과 가격 면에서 자주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체급상 FA-50과 비교 가능한 중국의 경전투기는 L-15입니다. 기사 번역이 끝나고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인도의 타임즈 나우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중국이 만든 파키스탄 주력 전투기 JF-17의 하단부 유선형 구조물 표면에 균열이 감지되는 등 기체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언급된 균열 부분은 가속도나 중력에 관련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다. JF-17은 그동안 파키스탄이 추진해왔던 국방혁신의 대표적인 증거물로서 홍보해왔고 많은 나라들이 이 전투기를 구입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JF-17의 캐노피 전기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유사시 조종사의 비상탈출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결함이다. 중국 청두 항공기 제작공사에 의해 만들어진 수출 전용 4세대 전투기 JF-17은 캐노피 오작동 문제 외에도 하단에 있는 유선형 구조물에서 균열이 감지되는 등 동체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체 혹은 날개에 붙어있는 스트레이크 부분에 균열이 생겼다. 스트레이크는 일종의 비행 성능 강화 장치인데 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은 비행 중 받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인도의 타임즈 나우는 덧붙였다. 스트레이크는 전투기 동체나 기체에 튀어나와 있는 작은 날개 같은 부분으로 기동성을 강화시키는데 보조 날개 카나드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 타임즈 나우의 이 보도 내용에 대해 파키스탄 국방 분석가인 샤이드 라자는 인도 언론이 잘못된 정부 소식통에 기반한 가짜뉴스를 게재했다고 반박했다. 파키스탄 공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년 365일 내내 적색 경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키스탄 공군이 언제라도 출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샤이드 라자는 유라시안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파키스탄 공군은 인도 공군보다 더 우수한 조종사 탑승률과 전투기 회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공군의 전투 비행단이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들의 가동률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조종 시간과 높은 회전율 이 두 가지는 전투기 가동률이 떨어진다면 절대 달성할 수 없는 준비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군사 전문가는 파키스탄 공군 파일럿들이 비행기 조종 시간도 길고 전투기 회전율도 높은데 어떻게 JF-17의 상당수가 이륙 금지를 당하고 있겠느냐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파키스탄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모두 500여 대 정도가 있는데 그중 JF-17은 현재 80여 대에 불과합니다. 76대의 미국 F-16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은 3세대 구형 전투기들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JF-17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머지 전투기들이 많아서 조종사 탑승률과 전투기 회전율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JF-17의 가동률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키스탄과 인도 두 나라 모두 외부에 발표하는 수치들을 제대로 믿기 힘들다는 함정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JF-17은 파키스탄과 중국이 합작하여 만든 전투기로 1990년대 초 청두 항공기 제작공사에 의해 FC-1이라는 제식 명칭으로 생산이 시작되었고 이후 파키스탄이
정식 파트너로 가입했다. 항공전자장치와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은 중국이 생산하여 지원하고 주익, 꼬리날개, 그리고 전방 동체 부분과 하위 시스템 등 전투기 제조 공정의 58%를 파키스탄이 담당한다. 현재 JF-17은 파키스탄에서 현지 조립 생산되고 있다. 전투기를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을 가져오게 된다. 예비 부품이나 전투기 업그레이드를 외국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최전방을 지키는 전투기들을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유지 정비와 업그레이드를 전적으로 외부 도움에 의존해야만 하는 인도와 같은 나라들과 파키스탄 공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근본적으로 구분짓는 요소가 된다. 이 기사가 전투기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나라들이 가지는 이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시간과 자금을 투입해 KF-X를 개발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기사가 전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레이더와 각종 항전 장치 등을 제외한 58%의 국산화율을 지닌 JF-17이 예비 부품의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부분과 업그레이드를 외국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처럼 파키스탄과 중국의 관계도 끈끈하다고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JF-17의 중요 부품과 업그레이드는 전적으로 중국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A사 레이더나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 IRST, 전자 광학 표적 추적 장치 EOTGP, 그리고 통합 전자전 세트 같은 중요한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냈다는 점에서 KF-X는 이미 이들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KF-X와 JF-17은 체급과 세대 자체가 완전히 달라 서로 비교하면 안 되는 전투기들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는 또 이해에 필요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파키스탄 공군 PAF가 모든 전투기와 항공기들, 심지어 무인 항공기까지 포함하여 지속적인 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ng, 시설의 유지 보수용 부품 및 소모성 물품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했다는 점이다. 파키스탄 공군의 F-16 같은 경우 유지 보수를 위해 해외로 보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파키스탄 국방 전문가 샤히드 라자의 이런 반론이 무색하게 인도 언론은 JF-17 전투기의 앵커 파손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는 JF-17이 구조적으로 튼튼하지 못한 전투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라시안 타임즈는 파키스탄 관련 당국에 확인 요청을 했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 이 소식은 또한 인도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도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스리랑카, 수단, 말레이시아, 짐바브웨와 판매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JF-17은 지금까지 오로지 나이지리아와 미얀마에만 판매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파키스탄 공군이 JF-17의 최대 고객이며 약 150대 정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전투기는 러시아가 개발한 RD-93 엔진을 사용하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이 RD-93 엔진의 개량된 버전인 RD-93MA를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RD-93MA 엔진은 최대 추력 9,300kgforce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이는 기존 RD-93 엔진의 최대 추력인 8,300kgforce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이다. 파키스탄과 중국은 현재 블락3로 이름 붙인 JF-17의 새로운 버전을 생산하고 있다. JF-17 블락3는 정보 기반 전투 능력과 탑재 무장 업그레이드가 계획되어 있으며 2019년 12월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 두 국가들은 올해 JF-17 전투기의 생산량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렸다. 유라시안 타임즈에 따르면 블락3 버전으로 파워업한 최신형 JF-17 전투기는 중국의 하이엔드급 전투기인 J-20에 적용된 기술을 추종하고 있어 전투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형 기계식 레이더를 중국 제조업체가 선택한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것도 블락3 버전의 핵심 업그레이드 내용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2020년 11월 5일 유라시안 타임즈에 게재된 JF-17의 결함 여부에 관련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JF-17의 가장 큰 경쟁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입니다. JF-17 블락 1의 가격은 1,500만 달러, 한화 170억 정도라고 발표되었는데요. K2 탱크 2대 정도 가격에 불과합니다. 훈련기보다도 싼 가격이죠. 저렴한 만큼 레이더 및 항전 장치나 기타 장비들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제 A사 레이더가 장착되는 블락 3의 가격은 최소 3천만 달러, 하나 35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이라도 FA-50과 거의 동일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가격에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순수 기체 가격 FAC는 350억으로 알려진 FA-50이지만 아르헨티나에 판매되기 직전 산정된 사업 단가 PAUC는 한 대당 1천억에 가까웠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도 JF-17의 정확한 가격이 얼마인지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순수 기체 가격 FAC, 조달 단가 APUC, 사업 단가 PAUC 등 갖가지 용어들을 만들어내며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실제 JF-17 블락 3를 도입하는 나라들은 대당 600억에서 8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파키스탄 정부가 JF-17을 주력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JF-17을 공대지 임무에만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키스탄 정부 스스로 제공 임무에 있어서는 JF-17이 F-16AB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공대지 공격 능력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전투기 FA-50이 미그 29마저도 상회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AIM-120 암람을 장착하는 단계인 블락 30까지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 FA-50은 공중전 능력에서 열세를 보인다는 점이 아쉽지만요. 미국의 무장 체계를 사용하고 있던 나라들은 무장 통합과 군수 지원 체계라는 점에서도 중국제 JF-17을 선택하게 되면 이를 모두 중국제로 전환시켜야만 하고 여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가가 바로 그런 점을 지적했었죠. 게다가 JF-17 자체의 안정성과 중국제 항전장치 및 무장체계들의 신뢰성에도 아직은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라시안 타임즈가 지적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